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현충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현충일이자 망종인 오늘 아침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곳은 40mm의 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도 누그러지겠고요.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또 예년 이맘때의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많이 가물고 건조했죠. 좀 이 비가 정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중요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과 함께요.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강원특별자치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또 원주 역사박물관이 이미윤 지당 기념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6월 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해서 11년 만에 4%대로 제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정도로 물가가 오르면서 기존의 전망치였던 2.2%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1에서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김삿간면 일부 주민들이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주민 생존권 위협과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김삿간면 와송리와 옥동리,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걸쳐있는 이 마대산에 6.6메가와트급 8개의 옥동 육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 정기사업의 허가 신청 등이 이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의 대야리와 와룡리 등 주민들은 이 마대산 풍력발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성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6월 1일 전국통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압승 또 더불어민주당의 뼈아픈 패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원주 지역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함께 또 강원특별자치도 1년 뒤에 또 이제 출범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떠한 그 내용들로 채워질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주 의뢰 송기현 의원과 함께 직접 전체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지난 6일 지방선거부터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은 상당히 뼈아픈 패배다라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로서는 정말 뼈아픈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저희 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더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국민의 뜻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저희 당이 좀 기대해지면서 또 다야가 되면서 움직임이 좀 늦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정말 인물 경쟁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들이었는데 저희 당에서 잘 이끌어주지 못해서 아까운 패배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저희 당이 조금 더 국민들의 뜻에 발빠르게 쫓아가고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가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동안 저희 당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국민들 편하게 만들어드린 것이 아니라 좀 우격다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시고 말씀드리자면 좀 정말 실력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양쪽 다 저희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불만을 갖게 해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번 결과에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아픈 패배였고 또 원주만 놓고 보더라도
도지사, 또 보궐선거, 또 시장까지 또 참패하면서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게 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또 세부 내역을 보면은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 네. 뭐 결과를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다음번에 열심히 해봐라라고 이제 기회를 네. 어느 정도 부여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예전처럼 단순하게 뭐 일률적으로 투표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투표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거 같은 경우는 그 도지사는 이기고 시장 후보는 지고 도의원 또 이기고 그렇게 선출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교차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교차 투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원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 한쪽에다 밀어주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도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투표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저희 정치인들이 앞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데 좀 더 예민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6.1 지방선거의 어떤 그 패인 요인 또 분석도 하고 과연 책임론이 어떻게 또 결론은 날 것인가 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변하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네. 좀 6.1 지방선거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가 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628년 동안 강원도라고 이제 저희가 예.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628년 만에 이름이 바뀌는 거라고 합니다. 제주도와 이어 제주도 또 세종시에 이어서 이 전국에서는 세 번째의 특별자치도고요. 아무래도 그 규모가 있으니까 좀 세종시는 제외하고요. 제주도에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과 과정이 참 궁금합니다만은 일단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법이 제정되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10년도 그 지방선거 때 그때 이계진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신가요? 네. 그분이 이제 평화 특별도시라는 것을 해서 처음 이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예. 이번에 그 김진태 당선인이 또 이번 지방선거 토론회 때도 공격했던 것이 예. 그때는 이계진 후보가 얘기할 때는 이광재 후보가 그건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놓고 왜 입장이 바뀌었냐 또 이야기도 했거든요. 좀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그때는 같습니다. 국제평화도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네.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충분히 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반대했던 것 같은데요. 정치인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생각을 바꿔서 강원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계진 후보가 그때 국제평화도시랑 갖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큰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2년도에 그 우리 대선을 할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당시 최무순 지사가 강원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가지고 대선 1호 공약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12년, 17년 대선 때마다 양당 후보들이 공이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나왔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심기준 전 의원이나 그래서 지금의 허영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발의를 했었고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이 심기준 의원이나 허영 의원이 발의한 초점에는 강원도가 분단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평화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희생한 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기에 주안점이 있었던 반면에 평화에 포커스 맞춰서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인 그 부분의 특별자치도를 제안한 게 또 별도로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법을 같이 잘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법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평화고 저쪽에 국힘은 경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번에는 정말 그 평화 특별자치도법이 만들어진 과정에는 비록 선거에 낙선했지만 이광재 전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지방선거에 사실 굉장히 좀 후보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원주 시민들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강원도 주자가 없다 보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당에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이광재 전 의원이 내가 강원도 지사 후보로 나간다고 하면 나를 내보내려고 하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통과시켜줘야 된다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5월 국회 안에서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당론을 결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5월 전에 그걸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당론하면서 행안위 과정과 법사위 과정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는 또 민주당의 역할도 컸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공약이었다. 네네. 또 김진태 당선인과의 또 이야기가 또 같이 맞물려지면서 네. 좀 약간 선거니까요. 선거고 또 이 과정에서 그 국힘 쪽도 그 이 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같이 협력을 한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양당이 같이 합의해서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 지금 여당 국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당장 뭐 고도의 재정권이라든지 그 이런 규제 완화에 있어서 이 자율권이 이제 부여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환경이라든지 군사라든지 뭐 다른 교육 문제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좀 제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강원도가 알아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수준이라고? 그렇지는 않죠. 예. 별도로 특별한 자치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 특별한 자치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법안에. 네. 예를 들어서 그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해서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 범위에서 특별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는 하는 건 맞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재정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회계, 균특회계라는 데서 특별히 강원도 회계를 따로 둘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회계를 따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강원도 회계 안에 얼마나 들 건지는 그것도 중앙정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네. 또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법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좀 넣어놔야 되겠죠. 네. 또 교육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 같은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교육 자체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강원도 스스로 계획을 정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놔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남아있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큰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방만 만들어 놓은 방만 거고요. 만들어 놓은 거죠. 방 안에 뭘 넣을지는 이제 강원도에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예. 정말 강원도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환경 규제가 우리한테 제한이 된다고 해서 그걸 마구잡이 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절하고 가장 할맞는 강원도 발전에 필요한 환경 규제 완화 정도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나가고 그걸 법에 보충하는 게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건 뭐 선언적인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냐라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틀 최소한 이제 방을 네네. 만들어 놓은 것이고 어떤 건축물로 치면 뼈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이제 벽지도 발라야 되고 네. 가구도 놓고 가구도 놓죠. 장판도 깔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게 이제 강원도의 책임입니다. 이 향후의 어떤 그 과제입니다만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1년 동안에 다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그 전부 다 세밀하게 100% 못하겠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 네. 우선인가. 물론 이제 강원도지사 새로 선출됐으니까 그 새로 선출된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머리를 잘 맞대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우선적인 것이 가장 첫 번째가 강원도 그 특별 회계를 먼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원도의 문제는 특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경제적인 어떤 제한이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접경 지역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경제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을 맞춰서 본다면 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청소년 올림픽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중요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기를 가지고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로드맵을 짜야 되겠다, 세밀하게 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 지역이라든지 또 평화의 개념을 둔다라고 한다면은 좀 사실 원주 지역과는 좀 크게 영향이 없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주에 관련돼서는 이런 게 있죠. 원주에서 특별히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네. 그 특별히 육성해야 되는 산업을 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우리가 특별한 회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산림 관련된 규제가 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특별히 고치한 한전에서 푸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도 의료 관련돼서는 규제 특구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그런 규제 특구를 특별히 특별자치도 안에 넣어서 좀 더 폭넓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원주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충청 지역으로 이전을 확정한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네. 또 원주 지역에 이전을 추진하다가 뭐 규제 때문에 결국은 안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이제 화두가 되었었죠. 대기업 유치. 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교육 부분에서도 네. 강원도에 맞는 별도의 자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을 길러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기업이 저희도 여러 군데 추진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접촉을 하는데 대기업이 원주까지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력. 네. 거기에 맞는 인력 구하지 못하는 건데 특히 거기 특정한 어떤 대기업이 왔을 때 그 대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원도나 원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대기업을 원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서울과 원주 거리 많지 않거든요. 길지 않거든요. 물리 비용 같은 게 그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오냐 안 오냐 이런 거예요. 특히 젊은 전문 인력들이 오냐 안 오냐 이 문제인데 이게 서울에서 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길러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원주는 교육 관련해서 좀 더 그 특화된 교육을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는 세울 수 것이 있겠다는 우리의 것이고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 기본적인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한 6번에서 7번 정도 좀 개정이 네.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작업이 좀 벤치마킹이 되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이제 선례를 보고 그 하지 않았던 걸 처음 시도하면 어떤 것은 효과가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떤 건 역효과 나는 것도 있거든요. 먼저 또 앞에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때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일을 잘 봐서 면밀히 검토해봐서 미리 우리가 배제해야 될 건 배제하고 효과가 볼 수 있는 건 잘 골라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죠. 네. 물론 뭐 제주와 강원도 뭐 지형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좀 약간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네. 이 갔던 길에 대해서 뭔가 그 순기능 또 역기능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충분히 참고하고 또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또 법사위에 계속 계십니다만은 네. 바로 지금 어떻게 채울 것인가 네.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떤 좀 생각,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제 이거 소관상이면 이제 행안위가 될 건데 네. 행안위에서 그 협의를 잘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주도하고 이제 강원도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제주도는 좀 단일하고 규모가 작죠. 근데 강원도는 좀 넓고 18개 시군이 있고 엄청 넓죠. 18개 시군이 또 각각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네. 동해안권에 있는 강릉이나 또 속초나 하고 원주하고 또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또 해야 잘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해야 되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구성할 때는 만들 때는 강원도는 우선 그 점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를 그대로 다 원주 강릉 같이 시행을 하게 됐을 때 효과가 어느 곳은 나고 어느 곳은 안 날 수도 있고 오히려 양쪽에 다 효과가 안 날 수도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그 문제가 좀 제주도하고 다른 문제긴 한데 그래도 특별자치도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로직이라고 할까요? 그 논리 그것은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를 잘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작할 수 있는 네. 정말 하나의 기반이 이제 만들어졌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건축물의 뼈대 만들어졌고요. 집은 만들어놨습니다. 예. 집 자체도 안 만들어놓은 거하고 다르니까요. 집을 사람이 만들어놨으니까. 실제로 주거 여건은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채우는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빈집이 돼가지고 오래 지속되면 안 되니까 예. 집을 저놓고 아무것도 안 채우고 오래 있으면 그 집도 그 뼈대만 만들어 놓고서 저기 장기 방침을 완성된 집들 많아요. 장기 방치 건축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서 되겠죠. 빨리 이제 이번에 속도감을 내면서 여야 모두 떠나서 이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강원도 전체 정치력이 한번 모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의 송기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 막 되었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조선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로 불리우죠. 이면지당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이 이 탄생 300주년 기념 행사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면지당 좀 어떤 인물인지 소개 부탁드리시죠. 네, 이면지당은 조선 후기의 여성 성리학자인데요. 당시에는 여성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18세기 유교적 규범이 강화되고 남존 여비 사상이 자리 잡았음에도 이면지당은 평생 공부를 놓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윤지당 유고라는 문집을 남겨서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면지당이 원주 출생은 아니지만 원주의 선비와 결혼해서 원주에서 생애를 보냈는데요. 원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원주 역사박물관은 이면지당을 역사상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로 기리기 위해서 기념전을 진행합니다. 네,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면지당의 글들과 성리학에 대한 연구로 이뤄진 이면지당 유고록의 내용을 전시하는데요. 이면지당은 모든 사람은 타고나는 천부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남겼는데요. 이 문구가 전시장 바로 앞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이면지당의 공부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돋보이는 전시회가 될 것 같은데요. 원주 역사박물관 원영주 이면지당 선양관 담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윤지당은 1721년에 태어나 1793년까지 원주에서 살다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는 임윤지당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원주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우리 역사상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을 기리기 위해 이번 임윤지당 탄생 300주년 기념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임윤지당이 평생을 통하여 추구하였던 학문의 핵심인 심성의 수련과 도덕적 실천을 원주 여성 서화회가 심혈을 기울여 정성스레 준비한 서화 작품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 기념전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이번 이면지당 탄생 300주년 기념전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면지당이 살면서 남긴 말과 글을 모은 윤지당 유고라는 문집을 표현한 전시입니다. 이 문집을 사람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데요. 원주 여성 서화회 회원들이 준비한 작품입니다. 이면지당은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라는 한계에 굴하지 않고 어릴 적부터 자신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면지당의 공부를 도운 이면지당의 오빠와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내용 좀 더 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 역사박물관의 원영주 이면지당 선양관 담당도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번 기념전에 전시되는 작품은 원주 여성 서화회 회원들이 준비한 서화 작품인데요. 임윤지당이 돌아간 3년 후에 그의 글들을 모아 친정 동생과 시동생이 제작한 문집 윤지당 유고의 글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서예 작품 24점과 회원 자유작품 24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서화 작품을 통해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의 심성 수련과 도덕적 실천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면 더욱더 뜻깊은 관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시회 기간 외에도 이 선양관을 방문하면은 여러 가지 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단구동 여성가족공원에는 원주 역사박물관이 운영하는 이면지당 선양관이 있는데요. 이면지당의 얼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뮨지당 구연동화 프로그램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뮨지당 캘리그라피 교실과 공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만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뮨지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6월 6일 현충일에 보내드렸던 오늘 프로그램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